안녕하세요. 월서일모트 디렉터 강준혁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만에 취향탐구 컨텐츠로 좀 돌아왔고요. 오늘은 이제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몇 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예정된 행사를 미리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에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총 3일간 금토일 요일이거든요. 3일간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샘플 세일 겸 리퍼브, B그레이드 이제 세일 제품들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시즌오프 제품들도 비교적 좀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인 9월 19일부터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팝업 스토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 행사에 맞춰서 다양한 이벤트랑 프로모션들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공지사항들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취향탐구 컨텐츠인데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 말미에 좀 간단한 기프트를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이제 선물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영상 후반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발인데요. 제가 한동안 신발을 거의 운동용 러닝화 말고는 구매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저희가 좀 할인 시즌오프 들어간 제품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레이디 화이트랑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에서 협업한 이제 독일군 트레이너 슈즈고요. 일반적인 그 독일군 신발이랑 다르게 굉장히 좀 진한 다크 브라운 정도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진한 컬러의 그 가죽 신발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죽으로 된 좀 스니커즈류? 구두 같은 재화가 아닌 스니커즈류는 많이 갖고 있진 않은데 이 제품은 보는 순간 제가 딱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좀 있었다 보니까 바로 구매를 못했었는데 시즌오프 할인이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체스넛 컬러였던 것 같고요. 이 컬러 말고 밝은 굉장히 화이트와 스카이블루가 좀 섞인 톤의 컬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컬러가 사실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다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토 자체가 굉장히 좀 낮고 그리고 내부의 내피가 이렇게 밖에 있는 그 페블드 레더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돈피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딱 보고 나서 생각 든 거는 가을에 니트와 그리고 겨울에 코트 같은 것들이랑 같이 매치했을 때 좀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굽 낮은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이 컬러는 좀 구두처럼 굉장히 캐주얼하고 편안한 구두처럼도 매치할 수 있는 그런 레더 슈즈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런 포지션으로는 그 예전에 소개해드린 핸드스킴 레더 블랙 스니커즈가 있는데 그거는 굽이 좀 있는 스타일이고 그 제품도 이 제품이랑 좀 유사한 점은 이렇게 스웨이드랑 레더가 좀 믹스되어 있어서 그 레더 콤비네이션이 좀 디자인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었고요. 그 제품도 제가 정말 잘 신었는데 운동화 같은 스니커즈인데 올 레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포멀한 옷이나 캐주얼한 옷이나 다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갖고 있는 슈즈 중에는 이렇게 다크 브라운 좀 진한 컬러가 없었는데 컬러 자체가 좀 매력적이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전 아모멘토에서 시즌오프 할 때 좀 구매를 하게 됐는데 8, 90 3개 사이즈로 나옵니다. 10이 한 280 정도 되는데요. US 사이즈를 채택하고 있고 저는 평소에 이제 270 사이즈를 많이 신어요. 그게 이제 반업 정도 되는 느낌인데 저는 이제 9 사이즈가 품절이어서 10을 신어봤는데 생각보다 큰 느낌이 전혀 없고 제가 평소에 신는 꽉끈하는 사이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심플한 독일군 트레이너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엠보가 찍혀있는 결이 좀 보이는 페블드 레더가 좀 특징인데 이 레더 특징 자체가 스크래치나 오염에 좀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엠보가 들어간 좀 결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광택감도 있는 제품이어서 신었을 때 좀 그냥 너무 무난하지만은 않은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좀 이렇게 진한 브라운 좀 월럭 컬러, 체스넛 컬러의 슈즈를 찾으신다면 이 레이디 화이트 슈즈 좀 추천을 드리고요. 좀 다양한 곳들 가격 비교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갑입니다. 살짝 엠보결이 느껴지는 지갑인데요. 이 지갑은 제가 88큐레이트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하게 됐고 와렌하우스라는 일본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이렇게 레더 스몰 굿즈들도 만들긴 하는데 이제 가방 팩토리를 갖고 있는 일본의 도쿄베이스의 가방 브랜드이고요. 일반적인 좀 캐주얼한 가방들을 많이 만드는데 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가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이나 아니면 뭐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좀 사소한 경험들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품 디자인에 녹여낸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방들도 많이 이제 구경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레더 스몰 굿즈들이 훨씬 더 제 취향에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지갑이 보테가 베네타 지갑을 한 3년, 4년 쓰다 보니까 기스도 좀 많이 나고 까진 부분도 생기고 가죽 그 가장자리에 길이 매칠된 부분이 많이 벗겨져서 아무래도 지폐가 들어가는 이렇게 좀 폴더형의 지갑이다 보니까 좀 두껍고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간결한 지갑을 찾다가 이렇게 지퍼가 있는 타입의 지갑을 찾다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후보는 제가 핸더스킴이나 이제 비즈빔 레더 지갑들도 봤는데 비즈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70만원대 너무 고가였고요. 그 다음에 핸더스킴은 제가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었는데 품절이 됐다 보니까 다른 대체 모델을 찾다가 이 와렌하우스라는 브랜드를 좀 보게 되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두께나 크기가 딱 적당해서 한 손에 딱 잡히고 포켓에도 들어갔을 때 좀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퍼가 이게 금속으로 이제 좀 약간 황동 컬러? 황동보다는 조금 연하고요. 금빛이 살짝 도는 니켈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다른 좀 빈티지한 탈론 지퍼나 좀 다른 지퍼라고 생각을 했는데 엑셀라 지퍼를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반면에 컬러나 이 표면의 질감 같은 걸 굉장히 빈티지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이 가죽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엠보가 찍혀있는 가죽이다 보니까 이 제품도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편이고 이렇게 L자형으로 열리는 지퍼 형태라 이것도 L집 지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품명이. 안에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지갑에 카드들 필수적으로 쓰는 카드들이랑 명함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1층 식당에 사용하는 식권 같은 걸 넣어놓고 있는데요. 가운데에도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지폐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세차를 하거나 뭐 지폐를 써야 될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분의 좀 소액의 지폐들을 좀 넣고 다니고 있고 안쪽에는 이제 폴리에스터 소재인데 좀 인조 스웨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터치는 약간 스웨이드의 질감이지만 이런 폴리에스터의 소재가 들어가 있고 이런 소재 매치 자체가 겉에 있는 이제 가죽이랑 좀 밸런스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금박으로 와렌하우스라는 로고가 이제 적혀 있고 저는 정말 이제 슴슴하고 심플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찾고 있던 건 이렇게 그 외부에 로고가 없고 겉에 가죽 질감이 좀 캐릭터가 있는 걸 찾았는데요. 특히 이 가죽 자체가 소프트 누메 레더에다가 엠보를 찍은 거여서 일반적인 엠보가 찍힌 레더들은 에이징 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징 되는 그런 매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몇 년간 또 사용을 하면서 그런 좀 변화되는 맛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지갑 제품명 자체가 빌 L집 슬림 월렛인데 굉장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슬림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카드 슬롯 4개 그 다음에 가운데에 여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슬림하고 가벼운 지갑 찾으시는 분들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목걸이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비즈 목걸이입니다. 아르포 파리 목걸이는 엉글레마우스에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굉장히 얇은 비즈의 목걸이를 봄부터 찾고 어떤 걸 살지 고민을 했는데 이 아르포 파리 목걸이가 엉글레마우스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하고 싶은 이 정말 얇은 비즈 거의 한 2mm 정도 되는데 이게 품절돼서 안 들어오다가 이제 입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착용해보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길이는 이제 45cm 정도로 굉장히 좀 짧은 편인데요. 저는 이렇게 짧은 목걸이를 찾았던 이유가 이제 착용을 데일리로 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은은하게 보였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45cm 정도 길이에 미리수도 3mm, 2mm, 5mm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가장 작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를 지금 같은 라운드 티를 입고 이제 착용을 했을 때는 착용하다 보면 티셔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밖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매력이 저는 목걸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바오 비즈 목걸이의 이제 또 다른 장점은 이제 925 실버로 만들어진 이제 은 목걸이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금과 다르게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물에 닿고 하면 산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관리가 좀 어렵지는 않은
그런 제품이고, 이제 아르포8이 자체가 북미 원주민들의 문화나 이런 걸 바탕으로 그 장인들이 직접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그러한 좀 스페셜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엉글레머스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엉글레머스 대표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제품 하나하나 다 피팅을 도와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데일리로 착용하실 수 있는 얇은 그리고 작은 이제 목걸이를 찾으신다면은 저는 이 제품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가보시면은 미리수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착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 니트 위에 그리고 셔츠에서 단추 한두 개 풀고 매치하셨을 때도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이어서 정말 요즘에 거의 매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전에도 러닝은 꾸준히 했지만 요즘에 더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러닝을 할 때도 요즘에 이런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걸리적거린다, 너무 패션 러닝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액세서리나 아이템들 착용하고 뛰는 것도 그냥 재미 요소 중에 하나고, 더 러닝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러닝할 때도 이 제품을 그냥 평상시에 계속 끼기 때문에 러닝할 때도 빼지 않고 그냥 뛰는데, 너무 얇고 짧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아예 없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착용하고 뛰어도 크게 이렇게 있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나 데일리나 언제나 좋은 목걸이인 것 같아서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노스웍스에서 구매한 뱅글 디자인의 브레이슬릿인데요. 지금 제가 시계랑 같이 차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모드맨에서 구매하고 나서 좀 사이즈가 저한테 좀 작아서 이 제품을 반품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브레이슬릿은 아무래도 좀 사이즈 조절이 좀 이런 뱅글 형태는 되잖아요. 그래서 좀 늘려가지고 착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제가 뱅글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슴슴한 걸 찾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포인트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 제품은 크게 이런 에스닉하거나 인디언 줄리 특유의 좀 문양이 강한 것들이 없고, 그 표면에 이제 굴곡들이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좀 살아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살짝 이제 유광이 도는 그 정도의 캐릭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 제품도 역시 그 앞서 설명드린 지갑처럼 슴슴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고, 좀 여러 번 착용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빈 손목에 착용하는 것보다 시계나 아니면 다른 팔찌들이랑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 더 이쁘더라고요. 특히 이게 손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착용하다 보면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 좀 불편하게 좀 느껴졌고, 특히 저는 이제 앉아서 마우스나 PC로 일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른손에 이렇게 닿았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계 위쪽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으로도 첨부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그 좀 담백한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을 찾으신다면 노스웍스의 이 실버 브레이슬릿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96 실버가 아니라 900 실버입니다. 그래서 실버가 90%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도 동일하게 공기나 물에 많이 닿고 하면은 좀 산화되고 이제 표면에 변색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실버 관리하는 것들로 간편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저는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카이브북 2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전에 지역 투어 서촌편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마이초이스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가구를 보러 좀 들렸었는데, 스툴을 좀 보러 들렸다가 스툴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구매는 하지 않았고, 이렇게 제가 원하던 아카이브북 2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시계를 또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에 또 많이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레트로워치라는 매거진 그 아카이브북을 좀 보게 됐는데, 안에 내용 자체가 그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예전의 시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시계들이 원형이 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좋은 것 같고, 정말 웹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거르쿨트르 같은 하이엔드 시계들도 있었고요. 해밀턴 시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핑아워라 그래서 시계가 이렇게 이제 시침 초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자시계처럼 시계가 숫자만 나와 있는데 바로 바뀌는 그런 시계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시계들과 그런 브랜드들의 디자인들이 정말 요즘 시계에는 없는 그런 캐릭터가 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롤렉스에서 지금은 나오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그런 케이스 시계 모양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앉은 자리에서 다 읽기보다는 시간 날 때 틈틈이 좀 보거나 디자인적인 뭔가 재미있는 영감이 좀 필요하거나 할 때
하나씩 꺼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키텍트의 톰이라는 책인데요. 이 아카이브북도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를 하고 나서 집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뭔가 그대로 인테리어를 한다라기보다는 여기에 재밌는 주제별로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박스 오브 트릭이라 그래서 각종 건축물이나 이제 집에서 활용하는 박스 형태의 이런 벽돌 모양이나 박스 형태로 재밌는 트릭을 만든 디테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건물 가장자리에 있는 박스를 좀 열면, 이렇게 벽돌을 열면 이게 창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조명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주제별로 재밌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뭔가 특정 그 취향이나 뭐 성향 같은 거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그런 인테리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보기 좋기 때문에 뭐 건축이나 집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시면은 아키텍처 홈이라는 이 아카이브북도 같이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자를 하나 제가 구매했는데요. 정확히는 좀 비니입니다. 제가 즐겨 구매하고 있는 엔젠드민즈 제품이고요. 제가 비니를 평소에 막 그렇게 즐겨 쓰진 않는데, 특히 여름에는 잘 안 쓰다가 이제 좀 여름용 모자를 찾다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롤업 니트캡이라는 제품이고, 지금 컬러는 믹스 베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앞에서 좀 보이시겠지만 베이지 컬러도 있지만 약간 카키톤도 좀 돌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 린넨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고품질의 트위스트 린넨 원사로 짜여진 와치캡인데요. 100% 린넨이고 좀 린넨 100%지만 엄청 터프하진 않고 좀 촉촉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린넨 특유의 좀 광택감도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끝부분이 이렇게 롤업이 이제 되기 때문에 형태를 제가 좀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니트 캡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00% 린넨 소재다 보니까 통기성도 좋고, 그리고 썼을 때 착용감 자체가 좀 편하더라고요. 좀 여름이나 가을 초반까지 좀 스타일링의 악센트를 위해서 이런 롤업 비니, 린넨 비니를 찾으시면 엔젠드민즈의 이런 비니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테두리 쪽에 이제 롤업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말아서 올라가면 짧게도 매치할 수 있고, 더 위로 올리고 이렇게 더 롤업된 부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착용했을 때 저는 이제 물론 매장 가서 착용해보고 구매했는데 정말 좀 핏 자체가 좀 편하고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까지도 좀 즐겨 착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좀 아웃도어 쪽에 이제 몇 개 제품 소개해드릴 건데, 이 제품은 니모라는 브랜드의 이제 치퍼 매트입니다. 니모는 아웃도어 쪽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프리미엄 이제 캠핑 브랜드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컬러가 알록달록하잖아요. 100% 리사이클링된 이제 소재로 만들어진 매트입니다. 일반적인 매트를 만들고 나서 남은 소재들을 모아서 만든 리사이클 매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부분들이 다 다른 매트들에서 나온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4단으로 접어져서 이제 패킹이 되는데, 여기 오돌토돌한 부분은 다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둥 모양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맞닿는 형태로 패킹이 됐을 때 최소한의 부피와 크기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괜찮았고, 저는 딱 한 번 구매한 이후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러닝 이외에는 뭐 캠핑이나 등산이나 뭐 이렇게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써봤지만 그때 쓸 때 좋았던 점은 이 높이 자체가 거의 2c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체적인 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울퉁불퉁한 노면 자체가 좀 불규칙한 데서 사용을 하더라도 꽤 안정감 있고 좀 편하게 제가 착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게 자체도 굉장히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뭐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이제 배낭에 결합을 시켜서 가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매트들은 좀 컬러가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저는 더 등산을 하실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체마다 다 이런 컬러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재밌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선그립으로 된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니모 이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치퍼 매트 자체가 굉장히 가볍지만 이런 고리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디링이나 이제 백팩에 어떤 결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걸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 자체가 지금 가로 사이즈가 한 5, 6 정도 돼 보이는데, 사이즈 자체도 넉넉하기 때문에 쓰시기에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용도 방석 용도로 뭔가 아이템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니모에서 나오는 이 치퍼 매트도 한번 같이 후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 취향에 굉장히 좀 잘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역 투어 콘텐츠를 가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 보틀 캐리어는 국내 브랜드인 미스테리월에서 나온 제품인데, 미스테리월은 이렇게 보틀 캐리어뿐만 아니라 파우치나 아니면 보냉백이나 아니면 텐트나 각종 이제 아웃도어 장비나 기어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500ml 사이즈의 생수병이 딱 들어가는데, 이제 겉에 원단은 저희도 이제 저희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이니마 원단이 적용됐고요. 이 다이니마 원단 자체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소재인데 동일 무게의 강철보다 더 강력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워낙 가볍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 백패킹 브랜드나 등산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틀 캐리어를 구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다이니마 원단을 써서가 아니고 내부에는 스펀지 폼이 들어가 있어서 좀 푹신한 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이런 물통 같은 걸 수납할 수가 있고, 물론 이렇게 백팩 보시면 옆에 사이드 포켓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보틀을 넣을 수도 있지만, 등산하다 보면은 바로 여기서 어깨 쪽에서 물통을 꺼내서 마실 수 있으면 더 편할 수 있고, 그리고 워낙 가볍고 가격대도 2만원대여서 저는 굉장히 다이니마 원단을 겉에 쓴 것 치고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형 이제 파츠가 있어서 위쪽에는 세로형의 웨빙이나 디링 같은 고리에다 거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밴드로 이루어진 밴드로 이제 한 번 더 이제 가방 스트랩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 양쪽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감 있는 형태로 등산하실 때도 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롤탑은 저희가 가을에 공개할 예정 신제품인데 거기에 이제 결착을 해봤고요. 이 제품도 추후에 신제품 소개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동일한 다이니마 소재의 슈퍼라이트 짚색인데요. 이 SL 짚색은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컬러가 나와서 소개를 같이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신제품 소개 때 같이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보틀 캐리어와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테마의 제품들이어서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이코가 되면서 다크 그레이 컬러가 같이 나왔습니다. SL은 슈퍼라이트를 좀 줄여서 저희가 만든 초경량 시리즈인데요. 이 SL 짚색 자체가 정말 가볍고 용량 자체는 이제 8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옷가지나 이런 젖은 옷들, 그리고 수건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물건들을 넣기 좋고요. 여행 가시거나 등산 가시거나 계곡에 놀러 간다거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퍼는 YKK의 프리미엄 이제 지퍼인 아쿠아가드가 들어가 있어서 방수나 발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고 바텍을 이제 각 원단에 맞게 그 특징에 맞게 좀 다양한 방법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는 3M 스카치 나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 원단 특성을 좀 잘 고려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와 다크그레이 컬러 취향에 맞게 한번 SL 짚색 필요하신 분들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82,000원이고요. 이러한 좀 기능성 원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매거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레티켓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레티켓 매거진을 블루팀의 이제 성민님께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취향 탐구 콘텐츠도 같이 알게 됐는데, 저도 그때 레티켓 매거진을 보고 전반적인 콘텐츠의 주제라던가 아니면 사진의 느낌이나 매거진 전체 레이아웃 같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관심 있게 보다가 최근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 레티켓 매거진은 국내에서 카키스에서 취급을 하고요. 대성문화사라는 곳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키스에서 품절된 호는 이제 대성문화사에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카키스에 재고 있는 것들도 카키스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다양한 주제들로 나와 있고, 각종 브랜드 인터뷰나 아니면 인물에 대한 인터뷰, 아니면 이렇게 화보 사진들도 있고 스트리트 포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성별에 맞춰서 나오고 있고, 저는 지금 25SS와 그 다음에 24FW 이렇게 두 개 시즌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다 보지는 못했는데 브랜드의 다양한 정보나 룩 같은 거 보는 게 좀 좋았고요. 그리고 언어는 프랑스 매거진이다 보니까 프랑스어랑 영어 버전 두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랑 더불어서 이번에 좀 스페셜 이슈로 이제 일본 편이 나왔더라고요.
좀 되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일본 편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편이 섞여 있어요. 스페셜 이슈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스페셜 이슈다 보니까 프랑스어로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불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볼 때 좀 제가 궁금한 콘텐츠들은 뭐 번역기를 통해서 뭐 네이버 파파고 같은 거 사진 찍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렇게 이미지들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게 이제 스트릿 포토들인데, 다양한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렇게 옷차림이나 직업에 대한 인터뷰들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아이템들 하나하나에 조명해서 보여주는 콘텐츠들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매거진인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매거진들을 예전에는 구독해서 본 것도 있고, 뭐 서점 같은 데 가서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본 것들 중에는 이렇게 이미지나 비주얼적인 게 가장 이 레트캡 매거진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거진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아까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선물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레트캡 매거진 중에 이 스페셜 이슈로 나온 일본 편이 있는데요. 제가 이 일본 편을 보고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프트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예정인데요. 댓글을 통해서 유튜브에 새로운 컨텐츠를 좀 추천해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재생 목록을 보시면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샵이나 뭐 먹거리나 좋은 장소들을 소개해드리는 지역 투어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신제품 소개나, 아니면 오늘처럼 제가 구매한 것들이나 제 취향의 뭐 제가 좋아하는 해외 편집샵, 그리고 뭐 다양한 주제에 맞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취향 탐구 컨텐츠도 있습니다. 다양한 재생 목록들이 있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추천해 주시는 분께 이 레트캡 매거진 재팬 스페셜 이슈편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취향 탐구,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 취향 탐구에서는 러닝과 그 다음에 홈이라는 주제로 또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 영상 초반에 또 설명드렸던 저희 8월달과 9월달에 이어질 행사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